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막 끝난 워싱턴 현지의 분위기 들어봤고요. 이분의 전망을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부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으로 새해. 뭐 겸사겸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예. 이제 바이든 시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바이든 시대의 대북 관계 트럼프 때보다 나아질 것이다, 아니다, 악화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우선 트럼프 때 비해서 좀 차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진행될 것 같다. 그 어떤 말씀이실까요? 대통령의 이 성격이 트럼프는 좀 불가측성이 많고 바이든은 차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 국무장관 후보 그다음에 웬디 셔먼 네. 그다음에 또 아시아 담당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 내정된 커트 캠벨 네.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외교관 출신으로서 특히 웬디 셔먼 같은 사람은 북한과 상대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 마전에 그래서 좀 그때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록 바텀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답답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춤추듯이 이렇게 파도가 막 그냥 노을 치는 그런 식의 북미 관계는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쪽에서도 대응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큰 그림이 궁금했거든요. 네. 큰 그림, 지역적인 얘기들은 툭툭툭툭 막 나오는데 큰 그림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궁금했는데 정세현 장관은 큰 그림을 출렁출렁하진 않겠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차분하게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상향. 그럼 뭐 나아지는 거네요. 나아지냐 아니냐 해서 나아진다? 근데 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방법론이나 문제 해결의 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관련해서 우리는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고 미국은 천천히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이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뺏어내기 어렵다면 적재력이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도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자국 우선주의. 그렇죠. 그건 어떤 점에서는 한반도 남쪽의 무기 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아니, 보시는 미국의 이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증대시키고 유지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게 트럼프 시대든 뭐 바이든 시대든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이 꼭 우리의 국가 이익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국가 이익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 남은 임기 1년 한 3, 4개월 된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 그 멤버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사실은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한 핵의 제거, 평화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자, 근데 어쨌든 출렁거리지 않고 차분한 우상향,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좌충우돌 이런 스타일 때문에 뭐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또 그 스타일 덕분에 깜짝 정상회담도 가능했고 뭔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6.12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것이 가능했었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헌마당이어서 남북 간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6.12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 이하 실무 관료들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은 톱다운식으로 해서 북한 김정은을 확실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을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네. 미국의 실무 관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이 군사력을 계속 확장하거나 또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관리들은 딴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료 집단이 따로 놀기 시작한 것이 6.12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의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업적 내서 대선 가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 밑에 관료들 계속 쭉 갈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기 핵을 적당히 유지하고 긴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동북아의 군사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 빌미 이런 걸 남겨둔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게 미국의 국가 이익이다. 그 행정 관료들이 그 밑에 지금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블링컨이라는 사람도 트럼프 때의 그 트럼프식 대북 정책 재검토하겠다고 한 걸로 봐서는 그러면은 더 강화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근데 트럼프 때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물론 했어요. 그러나 트럼프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대북 정책 전반을 지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되게 지금 지명된 사람들이 되게 제재론자들이에요. 제재하자 쪽. 북한은 제재하자.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압박을 강화하면은 회담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채찍 쪽이군요. 그러니까 당근 쪽이 아니라 채찍 쪽. 채찍 쪽인데 다만 그동안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로 해서 나는 혹시 이러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선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경제 제재도 풀어줄 수 있고 경제 지원도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수교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선비핵화 논리가 결국은 지금 오늘날 북한이 핵 실험을 6번이나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게 선비핵화 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고 북한이 이만큼 하면은 미국도 이만큼 해주고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으로 그렇게 가야만 결국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트럼프는 사실 단계별 방식을 거부했잖아요. 한 방에 끝내자 쪽이니까 맨날 안 됐잖아요. 한 방 끝이죠. 한 방 끝이었죠. 빅딜. 근데 바이든이 블링컨이 재검토하겠다는 건 그 한 방이 아닌 단계적 방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글쎄. 그쪽이었으면 좋겠네요. 그쪽이길 바랍니다. 그쪽이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멤버 지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돼서 청문회는 통과할 거고 취임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사자성에 적재적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적시적재예요. 타이밍도 좋고 딱 맞는 사람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2018년 서울의 봄 때 남북 정상회담 실질적인 준비를 3번 다 했고 그렇죠. 또
특히 3월 5일 날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예. 평양에 가서 예.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걸 들고 3월 8일 날 미국 트럼프 미국으로 대통령 갔죠. 앞에 가서 얘기를 전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바로 즉석에서 내가 김정은 만나겠다. 이제 이렇게 만든 소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나는 가끔 잘하는데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예.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 북한은 외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그냥 보통 국가로 생각을 하고 뭐 자기네들이 무슨 특별한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그 특수한 지정학적 유불리가 있어요. 또 하나 큰 나라 사이에서 거기서 그 고래 싸움에서 그 새우등 새우등 터지지 않고 네. 살아남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 이런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 팀이 네. 처음부터 북한을 그렇게 옥박지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살살 그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그런 식의 협상을 해야 된다는 오리엔테이션이랄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정의용 후보자다. 됐기 때문에 나는 물론 강경화 장관이라고 그래서 그걸 못할 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을 상대해봤던 경험은 없었던 데 반해서 네네. 북한을 상대해봤던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국무부나 안보부 장관 쪽 사람들을 우리 페이스로 끌고 오는데 상당히 좋은 인사다. 그래서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재적시. 딱 좋은 타이밍. 아니 근데 일각에선 그래요.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트럼프 시절에 대북 관계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 쪽에선 싫어하지 않겠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바이든 쪽에서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관리인데 미국의 공화당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일각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그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제로라는 걸 의심하는 발언을 강경화 장관이 했다가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분노한 그 성명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질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그건 아니고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또 뭐 김여정 하명법 하명인사 이렇게 김여정 하명인사 만들어내고 싶은 충동은 느끼겠지만 그러나 지금 바이든 정부 처음부터 출범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란 기본적으로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 그다음에 나쁜 짓 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것은 혼을 내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서 버릇을 고쳐야지 그냥 달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 그런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워싱턴 정가 내지는 관리들 사이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북한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남은 1년 한 3,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점에 지금 해만 되는 시점에 인사를 교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강경화 장관이 한 말을 좀 두고두고 계산을 했다고 하는 김현정은 아니고 여정으로 김여정의 발언에 놀래가지고 사람 먹었다. 그거는 유치한 해석이죠. 유치한 해석입니까? 지금 국가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러니까 정의용 이제 장관 후보자군요. 정의용 장관이 가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거 통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해봐서 아는데 아니 경험자 내가 그거는 나도 뭐 미국 사람들하고 학술회의 같은 걸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솔직히 미국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신문을 못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말 못 읽으니까. 그저 한국말 조금은 할 줄 조금 알지만 알아요. 예. 노동신문을 매일 읽거나 북한의 소위 북한 말의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자주 대화를 해라. 지금 당신네가 지금 취하는 대북 정책의 맹점은 이런 거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내부 사정을 알고 그 급소를 찾아서 뭐 혀를 찾아서 눌러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 그런 얘기 하시는군요. 네. 얘기하면은 끄덕끄덕하고 경험담 이야기하면 잘 적고 그래요. 통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후보자에게 하는 어떤 조언이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데 이거 희망사항입니까? 진짜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몰라요. 정치의 세계에서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쯤에서 북미 관계가 잘 풀리고 또 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약속 서울에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영향력을 훨씬 키우는 것이 자기들의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올 수는 있죠. 지금 된다 안 된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올 수도 있다. 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야만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좀 설명을 듣고요. 바이든 이제 취임식 날 아마 뭐 이 이야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부의장님의 해석 전망 들어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